정말 이번 주는 버라이어티하죠. 주 초반에는 크게 밀려났다가 또 주 후반 되니까 크게 이렇게 또 올라줍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2%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또 오늘 시장 잘 분석하고요. 내일 시장 또 전망 또 해봐야죠. 오늘장 키워드부터 확인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을 먼저 키워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식을 사들였는지 함께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이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을 했는가? 물론 전기전자 업종도 참 많이 샀는데요. 조선이나 금융 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LGU 플러스 개별 종목군 가운데서는 LGU 플러스에 대한 매수 주문도 몰렸던 하루였습니다. LGU 플러스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었어요. LGU 플러스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었죠. SK텔레콤과 KT는 여전히 카카오톡 무료 통화 서비스에 대해서 좀 강경히 반발하고 하는 입장인데 LGU 플러스는요,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료 통화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KT와 KT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그들과 이 LGU 플러스의 주가가 상반된 흐름을 이어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샀고요. 지수는 많이 올랐고요. 또 종목별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700여 개에 가까운 종목들이 상승불을 켰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정책 공조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밤에요. ECB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행동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돈 필요한 곳이 생기면 언제든지 좀 집행을 해주겠다라는 의견을 나타낸 건데요. 기준금리에 있어서는 어제 1% 동결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집행이사의 경우는 금리 인하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또 오늘 크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밤에 있을 이슈입니다. 이거는 맨 아래 건요. 벤 버냉키 의장이 오늘 발언을 합니다.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발언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기대가 너무 커서 또 내일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 밤 이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 반드시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석하고요. 내일장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1847 마감입니다. 46포인트 뛰어오른 채 마감이 됐네요. 오늘 시장 전문가는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한결자산관리 진용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화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시장이 급등으로 마감됐네요. 좀 네. 시장 오늘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크게 상승해 줬기 때문에 오랜만에 상당히 흥미로웠던 시장이었습니다. 많이들 이제 기대하던 상승세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외인 매수에 함께 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외인의 매수세가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 연일 매수에 이어지는 그런 어떤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약간 뭐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았던가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관도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재미있었던 것은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전기, 전자, 뭐 전차 장세에서 꺾였던 그런 것들이 오늘 주로 외인 매수의 상위 창구로 좀 잡혔고요. 또 이제 기관 매수세는 살짝 좀 범위가 달랐습니다. 오히려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에 이제 집중이 많이 됐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가는 주도 업종은 아직까지는 없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대비 상당히 강했던 보합권에 있었던 움직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오늘 유난히 좀 많이 튀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 업종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상승세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그 주식시장의 큰 손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좀
함께 사주는 종목을 좀 발견한다면 투자에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텐데 아직은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지난밤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열렸다는 거 이제 하루 종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뭐 몇 개씩 나오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진짜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네. 뚜렷한 부양책은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좀 뭐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시장에서 너무 기대를 한 건 아닌지 이것도 좀 걱정되거든요. 네, 사실 화요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양책들이나 뭐 예상들이 최고의 어떤 기대감을 한껏 반영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아직까지나 어디까지나 전망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기대감을 어느 정도는 부풀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사실 이미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22에서도 요번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준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의장의 이제 연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의장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먼저 꺼내놨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기대감이 흘러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이 얘기 상당히 오랜만에 듣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해 놓으신 분들도 살짝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저도 가물가물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도 한번 확인차 네네. 찾아보긴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하고 이제 장기 국채를 매도를 하면서 좀 공식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좀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한다고 보시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고요.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시사한 바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드라기 총재가 경기 부양에 대한 의견을 요번에 했던 것도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얘기가 오늘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유지되다 보면은 우리가 꾸준히 이 자리에서 체크하고 있는 글로벌 정책 공조라는 부분들도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구석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단기 국채든 사들이고 긴 흐름을 갖고 있는 장기 국채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일단은 매도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렇죠. 예, 적어뒀습니다. 기억할게요. 이제 가능성은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열어두게 생겼습니다. 과연 ECB는 그렇다면 일단은 돈을 풀 의지, 뭐 경기를 부양시킬 의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언제쯤, 과연 얼마나 들어오게 될까? 네. 이걸로 이제 좀 한번 감을 잡아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그 양은요, 예. 보통 수준으로는 좀 안 되겠죠. 지금 뭐 스페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400억 유로면 충분해 뭐 하면서 몇 가지 이제 보수적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사실 여러 가지 유명 애널분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거의 900억 유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2배 이상인데요? 네, 장난 아닌 규모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일정을 본다면은 요번에는 일단 드라기 총재도 빈손으로 하지만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꼴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시장에서 상당히 반색을 했죠. 아직까지는 실제로 빈손으로 왔지만 말만 잘해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다음 네. 달에 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정말 한껏 부풀려 온 상태에서 안 할 경우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는 시점. 그래서 7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7월만 집중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도 느낄 테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거의 막바지라는 것도 한껏 어떤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국내 증시 가운데서는 수급 좀 볼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4천억 원에 가까운 외국인의 사자세. 5월, 지금이 6월이죠. 6월 들어서 차곡차곡 플러스 마이너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샀는지 봤더니 아직까지는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우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저만큼 3,6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시장에서 받아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해외발 이슈에 따라서 또 오락가락하겠죠. 네, 이 외국계 자금들이 나간 순유출 유입량을 보면은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볼 수 있었던 6조 이상의 어떤 매수세에서 3월까지 들어온 이후로 꾸준히 빠져나갔죠. 그 중에 대부분은 유럽계 자금이었고, 나간 양으로 본다면 이제 1조 이하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다 나가지 못하리란 법도 없고, 또 설마 다 나가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기는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현상만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옵션이나 선물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봤을 때 최근에 그런 어떤 증권가 소식지도 돌았었어요. 만약에 1880선까지 6월 중순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지수를 견인해서 올려놓는다 하면은 선물만으로도 상당히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이런 소식들도 돌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이 설마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아 그렇다고 해서 돈 벌려고 거기까지 올리겠느냐. 근데 지금 모양 봐서는 못 올릴 것도 없다는 판단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에 강하게 집중됐던 종목들. 오늘 특히 오전 중에 가장 외국인 매수 순위가 높았던 종목들 보면 1위가 삼성전자고요. 2위가 이제 현대모비스, 세 번째가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지수가 견인을 할 때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을 이제 차례차례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관보다도 외인의 매수세가 오히려 지수 견인에 대해서 기대감을 더 걸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내일을 위한 전략 세우러 가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밤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 어떤 이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준희 앵커와 함께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